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23세, 그다음 19세 대표팀을 겸임하고 있는 피지컬 코치 이재홍이라고 합니다. 일단 나는 신태용 감독님과 함께 이제 러시아 월드컵을 같이 갔다 오게 됐고, 이제 그 뒤에 이제 FC서울이라는 프로팀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됐고, 근데 일단 저는 신태용 감독님이 어디를 가든 함께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19세 대표팀 소속으로 AFC 챔피언십을 인도네시아에서 할 때 왔었어. 근데 와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대회를 치렀을 때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11살 때부터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때는 17세 청소년 대표도 했었지만, 이제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부상으로 다쳤어요. 다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도 못 갔고, 또 이제 18세 대표도 그렇고 19세 대표도 부상으로 이제 못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좀 약간 20살에 축구선수를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 빨리 은퇴를 해서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20살 때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2002 월드컵이 있었던 시기인데, 이제 그때 정말 제가 월드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피지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들을 정말 괴롭히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됐고, 내가 이제 2002년에는 다쳐서 은퇴를 했지만, 이제 2003년부터 이 피지컬 코치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2003년부터 준비를 했고, 또 2011년부터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들어가서 이제 피지컬 코치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일하기 전에는 거의 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진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코치도 여러 가지 코치를 해보면서 또 경험도 해보고 이론도 공부도 해보고 많이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축구협회 들어오기 전에 내가 세종대학교라는 팀에서 수석 코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축구협회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2011년에는 이제 그 올림픽 대표팀 그 피지컬 코치로, 어시스턴트 피지컬 코치로 일을 했고, 2012년에는 여자 20세 월드컵 팀의 피지컬 코치를 했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여자 19세 팀의 코치를 했고, 그 다음 여자 A 대표팀의 피지컬 코치를 했고, 그리고 2014년에는 남자 19세 대표팀과 남자 16세 대표팀 피지컬 코치를 동시에 겸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남자 17세 대표팀 월드컵 그때 준비를 했고, 그리고 2016년에는 그 중국의 상하이 선신이라는 프로팀으로 가서 있었고, 그리고 2017년에는 부산 아이파크라는 한국의 K리그 팀에 있었고, 그다음 2017년에 그 부산 아이파크 프로팀이 있을 때 신태용 감독님께서 다시 한번 러시아 월드컵 팀에 같이 합류를 하라 그래서 그때 같이 합류를 해서 러시아 월드컵까지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이제 FC서울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나서 또 19세 대표팀에서 이제 또 그 인도네시아에서 19세 대회 할 때 같이 왔었고, 그 다음 작년에 FC서울로 갔었고, 그 다음 이제 올해 다시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각 연령별 대표 선수들의 그 피지컬 테스트 데이터, 그 피지컬 테스트 프로젝트 총괄 담당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원래 신태용 감독님이 20세 월드컵 맡으셨을 때 2017년에 근데 그때 내하고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내보고, 그때 부산 아이파크가 회장팀이거든. 부산 아이파크가 대한축구협회 회장팀이야. 일단 체력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축구라는 종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체력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문화와 식습관과 생활 패턴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냥 단편적으로 체력적으로만 보면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 선수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약간 유산소 지구력이나 유무산소 파워 지구력이나 경기를 90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경기 영상을 봐도 그렇고, 이제 피지컬 테스트를 통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선수들이 끝까지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부족했던 거라고 나는 판단이 듭니다. 판단도 들고, 또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친절하고 착하고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축구라는 종목은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운동장 안에서 서로 진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 그만큼 터프한 스포츠고 거친 스포츠고 어떻게 보면 정말 타이트한 스포츠인데, 이게 약간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봤을 때 뭔가 약간 모든 것을 걸고 한다는 느낌은 제가 별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에 대한 태도, 그리고 특히나 또 식습관, 고랭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먹던데, 그렇게 먹어서는 몸이 파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정말 잘 먹어야 되는데, 이제 프로틴, 그러니까 고기, 육류 위주, 그 다음 생선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생각보다 잘 안 먹더라고요. 또 먹는 것도 유심히 살펴보니까 되게 약간 음식들을 조금씩 먹더라고요. 근데 음식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람이 훈련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쓰게 되고, 에너지를 쓰게 되면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채워 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표 선수들까지 내가 모든 데이터를 다 내가 총괄을 했는데, 이제 근육량만 딱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16세 대표팀과 인도네시아 19세 대표팀 선수들하고 근육량이 비슷해. 그 근육량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는, 한국 16세랑 인도네시아 19세랑 근육량이 비슷하다는 거는 인도네시아 19세 선수들의 파워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 16세 선수들이랑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워가 나오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근육이 너무 없어, 선수들이. 근육이 너무 없으니까 몸싸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상황에 발로만 그냥 깔짝깔짝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2014년에 그 남자 19세 대표팀으로 AFC 챔피언십 나왔을 때 우리 조에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이렇게 네 팀이었는데,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근데 베트남이랑 우리랑 첫 경기를 하는데, 그때 그 베트남 19세 대표팀이 지금 베트남 대표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랑 경기하는데 전반에 우리가 되게 많이 밀렸거든. 되게 밀렸는데 이제 후반 돼가지고 우리가 좀 힘 좋고 빠르고 키 큰 애들을 교체로 넣었어. 그리고 후반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6대0으로 경기를 이겼는데, 6대0인가 6대1인가 아무튼 이겼는데, 그때 이제 한 선수가 저한테, 베트남 애들이 진짜 공은 잘 차는데 옆에 가서 이제 오니까 손으로 이렇게 밀었대. 손으로 밀었는데 애가 붕 뜨더래. 그냥. 그 말은 애들이 체중이 안 나가고 파워가 없고 근육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밀리는 거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래서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베트남은. 근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웨이트 트레이닝 엄청나게 했거든요. 몸이 커지니까 그만큼 또 기술이 더 빛이 나는 거죠. 그 당시 베트남 대표팀 피지컬 코치 쌤이 내 선생님이고, 지금 베트남 피지컬 코치는 내 제자야 또. 지금 바뀐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의 피지컬 코치들끼리 우리가 지금 그룹이 있거든. 피지컬 코치 협회도 지금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공유를 다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인바디를 매일 아침 재는 건 아니고, 인바디는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이 중간중간에 선수들이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를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체중 변화를 자꾸 보는 거는 선수들이 이제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은 몸에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체중이 빠지면 수분이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수분이 빠진다는 거는 우리 근육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중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단 기본 음식을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은 튀김 음식은 이 트랜스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지방률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바디 체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라 그러면 체지방률이 6%에서 12% 내에는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뭐 지금은 좀 많이 정상 범위에 들어왔지만 그 전에 12% 넘는 선수들이 거의 한 90%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체지방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뛸 수 있는 몸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운동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식습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땐 두 가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에서는 일단 튀김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샐러드도 너무 안 먹는 거를 제가 느꼈고, 그다음 샐러드도 더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특히 이제 밥 같은 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밥은 많이 먹는데 이제 프로틴, 그러니까 고기나 그 생선류는 생각보다 또 안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근육이 프로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근육을 훈련을 해서 훈련을 하면 손상이 가는데, 그 손상이 간 거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틴이 필요한데, 프로틴을 안 먹으니까 근육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 같은 그 프로틴 같은 거를 조금 더 음식을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근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결과를 알아야지. 선수들마다 또 몸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수는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한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추가적인 영양 섭취가 필요한 선수가 있고, 또 어떤 선수는 쉬어야 되는 선수가 있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쉬어야 되는 선수는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없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선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한 명 또 파악을 해서 다른 처방이 들어가는 거죠. 피지컬 코치가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인바디 테스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드에서 그 피지컬 테스트도 했잖아. 그 인바디 테스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드에서 피지컬 테스트도 했는데, 거기서는 스피드도 있고 어질리티도 있고 에어로빅 캐패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파워도 있고 여러 가지 체력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선수들의 기본적인 수준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훈련이 들어가는 거지. 선수의 상태를 알아야지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일단 그 90분 내내 폭발적인 액션을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인도네시아 대표팀도 그렇고 청소년팀도 그렇고 경기를 봤을 때 선수들이 쥐가 나는 선수들이 없어. 근데 쥐가 난다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미친 듯이 뛰거나, 그래서 근육이 못 버텨주거나, 아니면 근육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쥐가 나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본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청소년팀의 문제는 체력도 체력인데 이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멘탈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피지컬 테스트를 했을 때 요요 테스트라고 유산소성 능력 테스트를 하는데, 이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19세 대표팀 애들이면 평균 60개를 뛰거든. 근데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한 40개 넘어가니까 이제 힘들어서 하나씩 포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힘든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힘들어졌을 때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 계속 할까? 그만둘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힘들어도 해. 근데 내가 테스트를 할 때 본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힘들면 안 해. 근데 경기를 계속 우리가 19세 대표팀 데리고 하다 보니까 힘든 훈련을 계속 하게 하고 버티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된 게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선수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피지컬 코치지만 우리의 몸 안에 뇌가 있단 말이에요. 뇌가. 근데 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멘탈을 조종을 하는 기관인데, 힘들면 여기도 같이, 우리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같이. 근데 힘들 때 자꾸 하려고 버티려고 하는 정신적인 부분이 강해야 되는데, 힘들면 포기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포기를 해도 여기 문화는 어떨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포기를 해도 그걸 약간 수용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근데 한국에서는 포기하면은 야, 더 뛰어, 막 강압적으로도 뛰기고 막 하거든.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강압적으로 안 해도 돼. 왜? 그냥 계약 안 하고 보내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선수들을 막 끌어올리려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버티게 하려고 하죠. 근데 피지컬적인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하려는 의지, 그 다음에 악착 같은 마음,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19세 대표팀 경기하는 거를 GPS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12km 뛰는 선수도 있고 13km 뛰는 선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 선수들하고 비교해도 절대 적게 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뛰면 더 많이 뛰어 지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경합 상황, 이런 경합 상황에서 선수들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내가 2014년에 한국 19세 대표팀으로 베트남을 상대했을 때 그때 그 느낌, 지금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크로아티아랑 했을 때 부딪혔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다는 거지. 그만큼 체격이 아직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뛰는 체력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이제 막 부딪히기 위해서는 체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또 큰 애들하고 부딪히다가 그 큰 선수들하고 이렇게 딱 부딪히면 정말 뭔가 돌하고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리고 딱 부딪혀보고 선수들이 먼저 딱 느껴, 아,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무서워져, 경기를 하기가. 근데 그 무섭다는 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무서우면 이제 또 포기를 하는 거야. 더 막 갖다 부딪히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멘탈이 지금은 없는 거지. 그렇게 무서움을 느끼면,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무서움을 느끼면 그 경기는 끝난 거야. 절대 이길 수 없어. 뭐 9개월간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훈련은 4개월 정도를 했는데, 힘들다라기보다는 선수들이 만약에 힘들어서 안 뛰게 되면 나는 뛰게 만드는 게 내 직업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선수들이 나를 욕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되게 강하게 선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하면 하게 해야지, 안 뛰면 뛰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선수들을 뛰게 해야지 우리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하실 수 있게 더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일단 강하게 합니다. 안 뛰면 안 뛰게, 안 뛰면 뛰게 만듭니다. 뛰게. 근데 뛰게 만들 때 왜 뛰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뛸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도록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휴식 방법이나 그 다음 수분 섭취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서는 다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 팀 닥터인 디키, 그 다음에 피지오테라피스트인 아셉, 그 다음 뉴트리셔니스트인 리잘, 그 다음 또 세컨 피지컬 코치인 알렉스,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선수들이 왜 뛰어야 되고 왜 먹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뛰게 만듭니다. 저는. 존나 셌냐? 뭐 개인적인 취미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나는 뭐 축구에 대한 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우리 애기가 이제 9개월이 되어서 이제 애기 크는 거 보고 마땅한 취미는 나는 없어. 취미가 없고 그냥 뭐 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기 쓰고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뭐 지금도 당장이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때까지 뭐 혼자 그림 그려가면서 그냥 책 보는 게 취미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책 보는 거 말고는 뭐 별로. 한국 음식 중에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그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는 그 알렉스가 데려간 곳이 있는데 콘로 굿 프로틴.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난 내가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하고 내가 꿈을 꿔왔던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왔던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또 이제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뛸 수 있고 또 선수들이 잘 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인 것 같아. 지금도 모르겠어. 지금 한국에서 이제 피지컬 코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다 나를 롤모델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거에 따른 또 책임감도 있고 또 그만큼 내가 잘해야 또 내 밑에 후배들과 우리 뭐 한국 축구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축구나 아시아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좀 책임감도 있지만 그냥 내 일을 나는 사랑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재밌고 행복하고 사랑하니까 이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정말 힘들다 싶으면 내가 그때는 안 하겠지. 내가 이제 2002 월드컵을 계기로 피지컬 코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난 이제 레이먼드 베르하인이 이제 아무래도 내 롤 모델이었는데 이제 나도 경험을 계속 하면서 레이먼드도 있고 이케다 세이고 피지컬 코치도 있고 하베르 미아노 피지컬 코치도 있고 여러 피지컬 코치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좋은 장점을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싶다고 조금 더 노력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굳이 롤모델을 꼽자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2002 월드컵 때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그 레이몬드 베라인 같은, 이제 아시아의 레이몬드 베라인이 되는 게 내 롤모델, 내 목표? 네. 아무래도 아시아의 레이몬드가 될 건데, 중요한 건 아시아의 코치 리가 되고 싶다고. 나는 나니까. 나는 나니까. 일단 신태용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도 되게 특출난 감독님이시고, 그 다음 내가 한국 여러 감독님들과 같이 해봤지만 이렇게 그 밑에 사람들을 존중을 해주고 이제 같이 함께 협업을 하는 스타일의 감독님은 우리나라에는 진짜 별로 없는 감독님, 한국에서는. 그만큼 또 젊은 나이에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하셨고, 또 그만큼 내공도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올 때도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감독님과 함께 왔던 이유는 우리가 이 나라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성인 대표팀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대표팀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 그 다음 훈련에 임하는 태도 하나하나,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의 태도, 모든 부분들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모든 부분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거는 장난이 아니고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작은 거를 먹더라도 정말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도네시아 대표 선수니까.